자식들아,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단다. 70세 할머니가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재혼을 선언하자 자녀들이 보인 충격적인 반응은, 그리고 할머니가 숨겨온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데,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연 읽어주는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정말 뜻밖의 반전이 숨어있는 감동적인 사연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70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우선 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29살에 남편과 결혼해서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반쪽이 없어지니까 매일매일이 그냥 견뎌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느라 젊은 시절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큰아들은 지금 47살인데 의사고, 둘째 아들은 45살로 회사 부장을 하고 있어요. 막내딸은 42살인데 간호사예요. 다들 잘 커져서 고맙긴 한데 문제는 이 자식들이 저를 너무 아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특히 더했어요.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엄마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요 하면서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물론 고마운 마음이 크지만 때로는 숨이 막힐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순자야. 돌아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50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박동수 씨였거든요. 동수 씨는 제가 21살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정말 서로 좋아했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동수 씨네는 가난했고 우리 집은 그래도 좀 살았으니까 부모님들이 반대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결국 저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남편과 결혼하게 됐고 동수 씨는 서울로 올라가서 소식이 끊겼었어요. 가끔 생각은 났지만 결혼한 몸이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죄스러워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50년 만에 마주친 거예요. 동수 씨도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로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더라고요. 순자야, 정말 너구나.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동수 씨가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수 씨도 살아계셨네요.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죠. 그날 우리는 마트 앞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동수 씨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해서 꽤 성공했대요. 결혼도 했지만 아내가 5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는 없다고 했어요. 순자야, 나는 50년 동안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동수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움직였어요. 남편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첫사랑이라는 게 참 묘한 거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옛 이야기나 나누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동수 씨는 정말 신사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주거든요. 남편과 살 때는 늘 살림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빴는데 동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여자로서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꽃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여행도 다니고 70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6개월 정도 사귀다가 동수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순자야,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자.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저도 마음은 있었지만 자식들 생각 때문에 선뜻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동수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남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차례 아닌가.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조심스럽게 동수 씨 이야기를 꺼냈는데 새 자식이 완전히 발작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제일 심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요? 그것도 나이가 몇 살인데 재혼이라니 정말 말이 돼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만만찮았어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닌가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막내딸은 눈물부터 흘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사람을 집안에 들여요?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세 자식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하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엄마, 그런 생각 그만하시고 우리랑 조용히 사세요. 이러면서 아예 동수 씨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물론 자식들 마음도 이해해요. 갑자기 엄마가 재혼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하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70살이라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나요? 자식들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죠. 우리가 더 자주 와서 엄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외로움과 사랑은 다른 건데 왜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저는 동수 씨가 좋아서 함께 있으면 행복해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한 번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70살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줄 아니? 엄마도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단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더 걱정하면서 엄마가 이상해지셨다고 수근거리더라고요. 정말 답답해서 동수 씨한테 이야기했어요. 동수 씨도 안타까워하면서 천천히 설득해보자.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이해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동수 씨를 직접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보면 동수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만남이 완전 재앙이었어요. 큰아들이 동수 씨한테 정말 무례하게 굴었거든요. 아버지, 우리 엄마에게 접근하신 이유가 뭔가요? 설마 재산 때문은 아니시겠죠?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의심하는 거예요. 동수 씨도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요. 아드님, 저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재산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제가 가진 것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정중하게 설명했는데도 큰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혼인 신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혼으로 사시면 되잖아요. 굳이 법적으로 결혼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동수 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어서 큰아들한테 화를 냈어요. 내가 동수 씨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예의가 없게. 그랬더니 큰아들이 엄마는 왜 남의 편을 드세요?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자식들과 관계가 더 나빠졌어요. 동수 씨를 만나지 말라고 계속 압박하고 심지어는 제 휴대폰까지 검사하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에 동수 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순자야, 우리가 결혼한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어. 그러면 자식들도 안심할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수 씨는 정말 부자예요. 서울에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동수 씨,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희생이에요. 아니야, 순자야.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지 않나? 동수 씨의 이런 말에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동수 씨가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의심 그만하고 축복해주면 안 될까? 그런데 자식들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큰아들은 그것도 쇼 아닌가요? 나중에 마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라고 하고 둘째는 엄마,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재산도 없는 할아버지와 왜 결혼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뭘 해도 반대하는 거예요. 막내딸은 아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엄마, 제발 우리 마음 좀 생각해 주세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창피하면 내가 참고 살아야 하니?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소리쳤는데 자식들은 엄마가 이기적이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기적이라니 40년 동안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 내 행복을 생각한다고 이기적이라고 하다니요. 정말 서운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동수 씨와 함께 자식들을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가족 모임을 갖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자고 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자식들을 모두 불러서 동수 씨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동수 씨가 정말 많이 준비해왔더라고요. 자식들 좋아할 만한 선물도 사오고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아드님들, 따님. 저는 어머님과 결혼을 약속한 박동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했는데도 자식들은 차갑더라고요. 식사 중에 동수 씨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저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는지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5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동수 씨가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저도 감동받았는데 자식들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큰아들이 진심이라는 걸 어떻게 믿죠?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수 씨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 제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공증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어요. 그래도 안 믿으시겠어요? 자식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정말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핑계를 대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그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엄마는 70살이고 아버님은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동수 씨가 저는 72살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막내딸이 아이고 더 할아버지네요.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그냥 친구로 지내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나이가 문제라면 저희 또래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젊은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래와 결혼한다는데 나이가 많다고 반대하다니요. 그러던 중에 큰아들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절대 반대입니다. 엄마가 재혼하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키운 자식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동수 씨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엄마는 엄마 길을 가겠어. 저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엄마가 정말 그러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밤 동수 씨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야, 내가 너 때문에 가족관계를 망치게 해서 미안해. 그냥 우리가 포기할까? 동수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동수 씨, 나는 포기 안 해. 자식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동수 씨가 놀라면서도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자식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정말 서운했지만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거든요. 동수 씨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내딸이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막내딸이 친구들한테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냐고, 70살에 사랑을 찾은 게 얼마나 낭만적이냐고 말해줬대요. 그래서 막내딸이 오빠들도 설득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오빠들도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막내딸이 계속 말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대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이셔. 동수 씨와 함께 있을 때 엄마 얼굴이 정말 밝아져. 우리가 뭔 권리로 엄마 행복을 막냐고 막내딸이 오빠들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큰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행복이 우선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하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어요. 이제는 응원할게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래서 다시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자식들이 동수 씨한테 정중하게 대하고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큰아들이 동수 씨한테 아버지,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엄마 잘 부탁해요라고 말하는 걸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동수 씨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잘 모실게요라고 약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동수 씨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자야, 사실 나한테 비밀이 하나 있어.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비밀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동수 씨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복지재단도 운영하고 있었대요. 그동안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많은 기부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원래 우리가 결혼하면 그 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어. 너와 함께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면서 보람 있게 살고 싶었거든. 동수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감동받더라고요. 큰아들이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오해했네요 라고 하고 둘째 아들도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막내딸은 아예 엄마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이제 진짜 응원해요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식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는데 자식들이 다 와서 축하해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지금은 동수 씨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요리도 하고 복지재단 일도 함께 해요. 이렇게 보람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줄은 몰랐어요. 자식들도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큰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라고 하고 둘째 아들도 동수 아버지 덕분에 엄마가 젊어지신 것 같아요라고 해요. 막내딸은 엄마 정말 예뻐지셨어요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70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니요. 처음에는 자식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동수 씨와 저는 이제 함께 여행도 다녀요. 지난달에는 제주도도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제 나이에 가능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동수 씨 복지재단 일을 함께 하면서 정말 보람도 느껴요. 저희보다 더 어려운 노인분들을 도우면서 이런 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수 씨도 순자야 덕분에 내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어라고 말해줘요. 요즘 동네 할머니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순자 씨 정말 부럽네요. 70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로맨스 영화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들 축하해주세요. 특히 제가 복지재단 일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의미 있는 일 하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뿌듯해요. 그냥 혼자 집에서 TV만 보며 지낼 뻔한 노후를 이렇게 활기차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동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플 때는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고 제 의견도 항상 존중해줘요. 남편과 살 때는 가부장적인 면이 있었는데 동수 씨는 정말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줘요. 순자야, 우리는 평등한 관계야.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해라고 항상 말해주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 동수 씨가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면 저도 정말 감동받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자식들도 이제는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명절 때 모이면 동수 씨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손자들도 동수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좋아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큰아들이 요즘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제가 처음에 반대한 건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워요. 둘째 아들도 동수 아버지랑 엄마 보면 진짜 사랑하는 게 보여요. 저희 부부도 배워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막내딸은 엄마, 정말 존경해요. 70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라고 해줘요. 이렇게 자식들이 이해해주고 축복해주니까 정말 든든해요. 처음에는 자식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동수 씨와 저는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어요. 복지재단을 더 크게 키워서 더 많은 노인분들을 도우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거든요.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지만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 마음도 이해해요. 갑작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진심으로 대화하고 설득한다면 분명히 이해해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자식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줄 알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 마음을 전했더니 결국은 이해해주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진심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도 결국은 인정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살이든 80살이든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식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잖아요. 저는 동수 씨와 결혼한 걸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망설이지 말고 행복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부산에 사는 70세 김순자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용기 있는 이야기였네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할머니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